원장님, 저 레이저 받았는데 어때요? 어? 제가 그 레이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마스크가 해제되면서 피부과를 찾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근데 다른 피부과에서 뭐 레이저를 받으시고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졌다거나 뭐 원하지 않는 부작용이 생겨서 저희 피부과를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효과 없는 레이저 혹은 부작용이 좀 심한 레이저, 이런 분들은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레이저 시술하면 잡티 없이 뽀얀 얼굴을 만들 수 있다길래 받은 건데 효과가 아예 없거나 악화될 수가 있다고요? 네, 맞아요. 첫 번째로 등장한 레이저가 IPL이라고 하는 레이저인데, 처음 등장했을 때는 거의 뭐 애플 같은 혁신적인 장비다 뭐 이래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를 끊었던 장비인데요. 혹시 실장님 이거 한 번만 해도 막 이렇게 기미나 잡티, 뭐 주근깨 이런 거 다 날아간다는 레이저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주변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IPL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레이저는 아니고 치료 광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 얼굴에 강한 빛을 쏴서 혈관이나 뭐 색소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치료를 하는 장비예요. 좀 쉬운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여성분들 다이어트 하실 때 식단이랑 운동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단기간에 효과를 보시려고 욕심을 내다가 단식을 하고 뭐 아예 운동만 하시는 분들 간혹 있는데, 이런 분들이 물론 초반에는 다이어트가 굉장히 잘 돼요. 하지만 결국에는 얼마 못 가서 금세 식욕이 폭발하고 폭식을 하고 다시 요요가 되는 그런 거 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다이어트조차도 되게 계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IPL도 이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내가 고민인 색소 침착이 정확히 어떤 깊이에 있는 색소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에 맞는 깊이의 레이저를 들어가야 되는데, IPL은 좀 강한 세기에 그냥 치료 광선을 얼굴 전체적으로 쏴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 밑에 깊은 기미나 이런 것들이 되려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꿀피부 낫겠다고 무작정 병원 찾아갔다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얼굴에 주근깨나 뭐 흑자 이런 표피 색소들만 있으신 분들은 받으면 효과가 되게 좋아요. 주근깨가 순식간에 후두둑 떨어지는 게 보이고, 근데 만약 속에 속기미 같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색소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밑에 깔려 있는 분들이 주근깨를 없애려고 혹은 흑자를 없애려고 IPL을 받았다가 기미가 확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돈을 더 쓰는 토닝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악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죠. IPL이 그럼 엄청 안 좋은 것 같은데 IPL 쓰는 곳은 다 안 가는 게 좋은가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IPL이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사실 IPL은 적재적소에 딱 알맞게 쓰면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시술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IPL을 그렇게 자신 있게 쓴다기보다 요즘에 훨씬 좋은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맘 편하게 안전하게 좋은 장비로 색소만 골라서 없애는 걸 좀 선호합니다. 그럼 몇 회, 얼마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게 내 피부를 정확히 알고 가서 고민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였네요? 그렇죠. 그래도 예전보다 유튜브 같은 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원장님, 그럼 두 번째 효과 없는 레이저 시술은 뭐예요? 두 번째 효과 없는 레이저는 슈링크예요. 지난번에 가성비 시술로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슈링크가 사실 모든 연령대 분들한테 추천드리기는 그렇게 좋은 시술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받게 되면은 가성비 시술이라고 꼽을 만큼 굉장히 효과를 잘 보는 분도 있지만, 뭐 어떤 분들이 받게 되면은 볼펜이 더 심해지고 해골처럼 보이는 그런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볼살이 많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리프팅 장비를 받게 되면 오히려 볼 꺼짐이 더 심해서 보기 흉해지는 경우도 좀 종종 있죠.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슈링크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슈링크는 우리 얼굴 밑에 얇은 근막이라는 층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뜨거운 열로 거기를 구워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오징어 같은 거 구우면 이렇게 쪼글쪼글해지죠. 그것처럼 근막이라는 얇은 층이 수축을 하면서 피부가 위쪽으로 싹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볼살이 없는 분이 받게 되면 이제 가뜩이나 살이 없어서 이쪽이 얇은데 그쪽이 움푹하게 들어가면서 볼살이 꺼지게 되는 거죠. 슈링크가 그런 원리군요. 그럼 단순하게 지방이나 젖살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있죠. 슈링크는 지방이나 뭐 젖살을 빼는데 효과가 물론 있기는 한데 그렇게 효과가 좋은 편은 아니고요.
사실 지방을 없애주는 시술로는 뭐 인모드라든지 아니면 지방 분해 주사 이런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볼살이 많은 분들은 차라리 슈링크보다 방금 말씀드린 뭐 지방 분해 주사나 인모드 같은 시술을 좀 받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과 없는 레이저는 토닝이에요.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데. 연예인분들이 생각보다 피부과 자주 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왜냐면 이 레이저를 2주 간격으로만 제대로 받게 되면은 피부 전체 톤이 밝아지고 뭐 얼굴에 있는 잡티나 주근기 이런 게 다 없어지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죠. 와, 2주 간격이요? 역시 미모의 비결은 다 따로 있었군요. 맞아요. 뭐든지 쉽게 얻어지는 건 없죠. 사실 이 간격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이 간격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레이저 받으면서 선크림 같은 자외선 차단제 잘 발라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만약에 이 레이저 받으시면서 선크림 안 바르시고 효과가 없다 하시면은 진짜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토닝을 받으시면서 선크림을 제대로 안 바르시면 오히려 색소가 더 진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색소 레이저를 받는 기간에는 색소가 사라져 있게 되는데 그때 자외선을 제대로 차단을 안 하면 우리 색소 공장에서 색소를 더 만들려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선크림은 어떻게 발라야 잘 바르는 거예요? 선크림은 사실 시장님 어떻게 바르고 계세요? 저는 그냥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 번만 바르고 따로 안 바르게 하고. 아침에 한 번. 네. 사실 아침에 한 번 바르는 것도 물론 충분히 효과가 있기는 한데 선크림의 그 자외선 차단 능력이 하루 종일 지속되지는 않아요. 보통 아침에 바르시면은 점심쯤이면은 차단제가 다 없어지거나 아니면 차단 능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점심시간에 한 번 더 선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이제 슬슬 날씨가 더워지고 이제 햇볕도 강해지는 날씨가 오고 있는데 다들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셔야지 피부과로 가는 돈을 아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효과 없는 경우를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레이저 토닝을 받을 때 기미가 많은 분들 이렇게 눈가 양옆에 진한 색소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나이키 모양으로 양옆에 갈색 반점 같은 게 좀 있는데 그런 분들은 레이저 토닝을 받으실 때 토닝만 받게 되면 정말 효과가 없어요. 기미는 우리 피부 밑에 색소 공장이 과하게 활성화가 돼 있어서 색소를 계속 만드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색소 공장을 제대로 억제해주지 않고 그저 색소 만들어진 색소 덩어리만 계속 레이저 토닝으로 부수게 되면은 오히려 색소 공장이 이제 색소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껴서 더 색소를 진하게 만들고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토닝만 단독으로 받지는 마시고 색소 공장이 있는 진피, 이 피부 밑에 깊은 곳을 진피를 하는데 이 부분 환경을 개선을 시켜주는 뭐 제네시스 레이저라든지 뭐 아니면 뭐 고주파 레이저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해주시는 게 효과를 훨씬 더 빨리 단기간에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유지 기간도 물론 그게 훨씬 더 길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레이저가 효과가 없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레이저를 받으면 안 될까요? 저는 원장님 만나기 전에 다른 병원 갔을 때는 진짜 다른 레이저 많이 권유받아서 받았었는데 괜히 피부만 더 얇아지고 피부 뾰루지만 더 많이 나고 안 좋아진 기억이 되게 많아요. 뭐 피부가 얇아진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속설이기는 한데 그런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어요. 트러블이 오히려 더 올라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땅바닥에 쓰레기가 잔뜩 있고 담배꽁초도 많은데 여기에다가 꽃을 심는 격이라고 보면 돼요. 이 꽃을 잘 자라라고 영양제도 잔뜩 주고 물도 열심히 준다고 해서 꽃이 잘 자랄까요? 아니요. 제 피부가 쓰레기라고 하시는 다시 들어서 새싹도 못 키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피부도 똑같아요. 이렇게 양분이 좋은 땅, 비옥한 땅 이런 상태에서 레이저가 들어가야지 레이저 효과도 충분히 보실 거고 만약에 이렇게 피부 상태가 안 좋은 뭐 지루성 피부염이나 아니면은 아토피 피부염 이런 게 잔뜩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레이저가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피부에 더 자극이 돼서 색소나 뭐 혈관 이런 거는커녕 오히려 더 질환이 더 악화가 되면서 잃는 게 더 많게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모든 레이저 시술은 장단점이 분명하고 각자 피부 컨디션에 맞는 레이저가 꼭 있어요. 그래서 시술을 받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받는 걸 좀 추천드려요.
시장님 좀 오늘 좀 내용이 도움이 되셨어요? 네, 오늘도 꿀 정보 아주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오늘은 효과 없는 레이저 한 3개에서 4개 정도 말씀드려봤는데 오늘 내용이 이제 레이저 고민이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에도 조금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